돈 드는 거 하나 없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당뇨가 있을 때 영양제를 추천받으면 꼭 들어가 있는 게 아연이에요. 아연은 인슐린 민감도를 유지시키고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보전하고 면역 기능도 조절하고 혈액에서 당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는 매우 좋은 미네랄 성분이에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좋은 성분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뇨가 걱정이면 당뇨 영양제 이런 거 하나씩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이미 아연이 권장 섭취량의 120%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영양제 하나만 드시는 분 계신가요? 눈 영양제, 면역 영양제, 멀티비타민, 혈액순환 영양제 등등 잘 보면 각 영양제마다 아연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연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할까요? 보통 미네랄 성분은 기본적으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그리고 상한 섭취량 이렇게 세 가지 용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평균 필요량은 최소 이 정도는 먹어야 한다는 양이고, 여기서 표준 편차의 2배 정도 되는 양을 권장 섭취량, 일정 이상 섭취를 했을 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양을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B군 같이 수용성 성분, 즉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애들은 엽산 같은 특정 성분을 제외하고는 상한 섭취량에 제한이 없는 게 보이시죠? 높은 함량을 먹어도 몸에 나쁘지 않다는 거죠.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권장 섭취량은 100mg인데 상한 섭취량은 2000mg으로 용량이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연은 좀 특이한 게 권장 섭취량이 10mg인 거에 비해서 상한 섭취량이 우리나라는 35mg이에요. 즉 권장 섭취량의 3.5배만 섭취해도 몸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약국에 있는 제품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눈 영양제, 멀티비타민, 혈액순환 영양제, 칼슘제 이렇게 4종류만 가지고도 이미 아연이 50mg입니다. 상한 섭취량인 35mg을 훌쩍 뛰어넘어요. 특히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하다는 문구를 건강기능식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영양제에 넣는 게 유행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 온라인으로 당뇨 영양제에서 아연을 추천받아 직구 제품 같은 거 구매하시면 단독으로 벌써 50mg으로 섭취량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한국인들은 밥이나 돼지고기, 김치 이런 거 자주 먹잖아요. 거기에 아연이 들어가 있어요. 이 뉴스 기사를 참고하면 한국인은 이미 식이로만 10mg, 즉 권장 섭취량의 100%에 달하는 아연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가 너무 부실하다거나 하지 않으면 멀티비타민에 포함되어 있는 아연 정도만 복용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럼 아연을 고함량으로 과다 복용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단기적인 증상과 장기적인 증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기적인 증상으로는 구역 구토감, 소화불량, 입맛 떨어짐 같은 위장관계 증상이 있고요. 또 근래 새롭게 영양제를 늘리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처음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증상을 관찰하시고 아연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기적인 증상으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증상은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원인이 명확하진 않은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니까 혈중 아연 농도가 정상인 사람에게서 장기간 아연을 고용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HDL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연이 결핍되어 있는 환자군에서는 오히려 고함량 아연 복용 시 LDL과 중성지방을 낮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체중도 많이 나가지 않는데 HDL이 감소했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셨다면 혹시나 본인이 먹는 영양제에서 아연이 과하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저하인데요. 보통 아연 하면 면역력 하면 아연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연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에게서는 아연을 섭취하면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아연이 정상인 사람에게서 너무 고함량의 아연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면역이 약해서 면역 관련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먹는데 이상하게 감기도 더 자주 걸리고 몸도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먹는 영양제 싹 다 꺼내가지고 뒤에 함량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연 과다 복용으로 인한 마지막 3번째 증상은 바로 구리 결핍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연과 구리는 몸에서 동시에 같이 흡수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아연 섭취가 과다하게 일어나게 되면 구리하고 달라붙는 특정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럼 이 물질이 구리하고 붙어서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몸에서는 구리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구리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부족하게 되면 헤모글로빈 생성이 더디게 되고 이는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산소 운반이 몸 구석구석으로 안 되니까
산소가 머리로 안 가게 되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세포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를 못 받으니까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지속적인 두통 혹은 어지럼증, 피로를 느끼시는 분은 혹시 아연 과다 복용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양질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잖아요. 특정 정보들을 과대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위한다는 내 행동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먹는 영양제나 약이 정말 근거가 있고 올바르게 먹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저하고 1:1 상담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 언제든지 편하게 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나 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